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11차 강의 시작할게요. 오늘은 포즈, 노타. 지난주에 우리가 포즈 들어가는 걸로 무슨 단어 했죠? 포즈 들어간 단어. 컴포즈를 했네요. 예. 컴포즈를 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개를 놓아가지고 작곡하다 그거였죠. 근데 그 다른 포즈 하나, 서포즈 하나 더 보고요. 그 다음에 텐드라는, 그러니까 포즈는 노타였는데 텐드는 잡아 느리다. 텐트처럼 쭉 잡아, 어디로 잡아 느리는지 가지고 여러 단어 만들어주는 거 볼 거고, 미스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보낸다, 미사일처럼, 미션처럼 보낸다. 이 세 개의 어근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프리뷰예요. 서포즈는 밑에 놓는다 라는 것이, 왜 프로포즈는 앞에 놓아서 제안하다잖아요. 근데 밑에 이렇게 한번 놓는다가 추정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한번 이렇게 슬쩍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다라는 계열의 말인데 조심스럽게 생각하다라는 거죠. 추정하다 정도를 기억합니다. Suppose you had $1 million. 와, 100만 달러, $1 million,를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봐. What would you do? 뭘 할 것 같아? 라는, 여러분 어때요? 와, $1 million,면 이게 1억인데, 1억이 좀 넘는데 이거 가지고 뭐를 할까? 여행 가야 한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좋죠. She attends class regularly. attend는요, AT가 그쪽으로잖아요. tend는 stretch고, 여기 있다가 그쪽으로 몸을 끌어서 거기에 참석하다라는 말. 수업에 규칙적으로, regular하게, regular, 규칙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단어 연습해 주시고, regularly attend 한다, 출석을 잘하는 학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Many buildings, 많은 건물들이 suffer 한다, 고통을 겪는다, 아래에서 나른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나른다. suffer 다음에 흔히 from을 쓰는데, from은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 쓰고요. 어떤 일을 빵 겪었을 때, 좀 짧은 기간 안에 겪을 때는 from 없이 suffers something 이렇게 바로 나갑니다. Many buildings suffered, 겪었어요. extensive damage를 in the fire, 그 화재 속에서 광범위한 훼손을 겪었다, 이렇게 됐는데, 이 damage라는 명사도 이제 어제 오늘에 걸쳐서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이런 얘기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facility를 공부하면서 equipment, 불가산명사, 또 evidence, information 이런 대표적인 불가산명사를 봤는데, damage도 그런 불가산명사예요. 그러니까 훼손이 막 이루어지면은 그걸 이렇게 딱딱 끊어지지가 않으니까 양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extensive는 밖으로 쭉쭉 느려진 이래가지고 범위가 넓은 이라는 형용사고요. extensive damage를 겪었다, 이렇게 된 거죠. I've never committed any crime 했는데, commit 이라는 말은 MIT는 휙 이렇게 보내는 거고, com은 전체적으로 확 보낸다 하면서 어떤 일을 저지르다, 우선 범죄를 저지를 때 써요. 여기 범죄란 단어 crime이 나온 거죠. 그래서 나는 결코 지금까지 전부터 어떠한 crime도 저지른 적이 없다, 이런 문장이죠. He was dismissed. dismiss는 자주 봤네요. 여기저기 보내다에 이제 흩어지다, 흩어서 보내다가 흔히 해고하다라는 말로 쓰는 것. 근데 수동태를 자주 쓰죠. 그는 해고되었다, from his job, for being lazy, 게을렀군요. dismiss 다음에 from이 잘 어울리죠? 이렇게 흩어지니까 어디로부터 떨어지는지 이런 걸 이렇게 연결해 볼 만하고, 자, 이제 suppose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조심스럽게 높다라는 말로부터 이렇게 추정하다, 조심스럽게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란 말이고, 예문을 보죠. I suppose, 나는 추정한다, 이럴 거라고 하면서 이제 주로 대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I suppose, 대신 생략을 한 거죠. 너무너무 많이 쓰니까 suppose 다음에 대신 자꾸 빠져요. 흔히 쓰다 보니까. I suppose she must be excited about getting the job 해서, 예, 추측이죠. must는 의무를 뜻하기도 하지만 must의 기본적인 뜻은 분명히 이런 뜻이어서, 분명히 너 이거 해야 돼 하거나 분명히 뭐뭐일 거야 라는 추측 두 가지 중에 무엇인지는 다른 내용으로 추측을 하셔야 돼요. I suppose she must be excited. 와, 굉장히 신나할 거야. 무엇에 대해? 되게 신나면 about은 주의예요. 너무 신나면 excited about, 그 주의를 막, 크리스마스 이제 곧 오는데 선물 받으면 막 신나서 뛰어다니는 것, 그게 be excited about의 그림인 거죠. She must be excited about getting the job. 직업을 얻어서 구직을 해서 정말로 신날 것이라고 나는 추측해.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suppose에서 이제 우리 pose 들어가는
주요 단어,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해 둘 만한 주요 단어를 3개 볼게요. purpose네요. 좀 전에 아까 우리가 왜 이렇게 제안하는 거, 청혼하고 제안하고 하는 거 propose 봤는데 pro가 아니라 per 스펠링 이렇게 바뀌었어요. 의미는 앞으로라는 말이긴 한데 propose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per로 스펠링을 바꾼 거고요. 앞에 놓은 것이라는 뜻인데 propose는 이제 동사죠. 제안하다라는. 근데 purpose는 앞에 놓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냐? 이걸 앞에 놓고 거기에 집중해서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그런 맥락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앞에 놓은 것, 목적, 아주 중요한 단어, goal 같은 거. 목적하면은 goal이라든지 또는 aim 이런 말이 이제 대표적인 동의어고, opposite 이러면은 반대편에라는 말인데, 여러분 왜 아까 반대하다라는 동사 oppose가 있었죠? 그거 관련이 있죠. 근데 이제 반대하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추상적으로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지만, opposite은 공간, 장소가 여기에 있으면 그것의 맞은편을 opposite이라고 하는 거 되게 알아두면 좋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opponent는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반대자, 그러니까 나의 경쟁자라든지 내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을 opponent, 이게 뭐뭐 하는 사람이 돼서 이 3가지 단어를 공부해 보고 우리 같이 이제 프랙티스 문제 풀어보죠. 뜻 한번 얘기해 볼까요? purpose는 목적, opposite은 반대편, opponent는 상대방. 여러분이 한번 말해 보실래요? purpose는 목적이고 opposite은 반대편에 opponent는 상대방. 자, 이제 문제 풀게요. The president's former advisor. 이게 주어네요. advise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자문해 주는 사람. 그 대통령의 예전 그 자문해줬던 사람이 is now one of his most outspoken, 밖으로 말하는 이라는 말에서 이제 대놓고 말하는 이제 그런 모이다. 예전에는 어드바이저를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어드바이저였지만 이제는 그의 가장 대놓고 말하는,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이제 이런 문장이어서 들어갈 말은 opponent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여기서는 참 중요한 표현 one of가 나왔어요. 자, one of는 뭐뭐들 중에 하나라는 말로 정말 많이 씁니다. one of 다음에는 항상 복수 명사를 쓰셔야겠고요. 다음 the children are,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다? to be at school by 8 a.m. 아이고 8시 맞아요. 8시 되게 일찍 가죠. 아이들 학교 8시에까지 가는 거 좀 이르긴 한데 미국 애들은 되게 일찍 학교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스쿨버스가 운영을 해야 돼서 스쿨버스가 제일 먼저 고등학교로 돌면서 애들을 데려다 놓고 그 다음은 중학생 애들, 그 다음 초등학교 애들 이렇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애들이 학교를 굉장히 일찍 간대. 선생님들은 더 일찍 가야지 되고, 여기도 8시까지면 우리나라 요새 애들 뭐 8시 반까지 가고 혹은 9시까지 가고 그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일찍이네요. 여튼 자, 그러면은 아이들은 학교에 8시까지 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이때 be supposed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하면은 풀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be supposed to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뜻은 그래야 한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The children should be나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8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말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 supposed to는 요 하나의 뜻만 있는 건 아닌데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로 자주 쓰는 것을 지금 잘 공부를 해둡시다. 그 다음에 a picture on the 뭐뭐. 여기 뭔지 알겠네요.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어떤 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caught her attention에서 그녀의 attention, 주의 집중을 사로잡았다. 하면서 그녀의 attention을 탁 잡았어요. 그러니까 맞은편 페이지라는 거죠. 그래서 맞은편, 반대편이라는 단어 opposite을 여기다 쓰면 되겠고, I use my boat mainly for leisure 뭐뭐 하는데 나는 사용한다 내 보트를 mainly 주로는 leisure 혹은 leisure, 그러니까 보트를 사용하는 게 낚시하고 생업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가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가 목적. 그래서 들어갈 말은 leisure, purpose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맞히고 틀리고 하는 것보다 이걸 풀기 위해 노력하는 거, 생각하는 거, 연습하는 거 그런 게 의미가 있고 맞추면 좋고
틀렸으면 좀 더 공부할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또 좋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공부해야지 늘죠. 자, 워드맵 만들어 볼게요. suppose에서 우리가 무슨 단어 3개 했어요. 자, 여러분 목적 적어보세요. 목적이 purpose고 맞은편에는 opposite 스펠링 한번 잘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반대자 적수 상대방은 opponent고 그거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suppose에서 이제 관련어로 be supposed를 적었는데 이거 너무 많이 쓰거든요. 자, 뭐뭐 하기로 추정된다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뭐뭐 하기로 추정된다가 예상, 그럴 것이다 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로 쓰는 것을 책에 예문과 함께 적어놨으니까 그건 책으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뜻이 비슷한 단어로는 추측하다 하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guess죠. guess. 예, 그야말로 추측이죠. 그 다음에 한번 이러면 어떨까 하고 상상해봐 라고 하는 imagine 또 비슷한 말이고 또 추정하다라는 어려운 단어로 assume이라는 말이 또 아주 많이 쓰는 단어예요. assume. 이것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잔잔히 드릴게요. 지금은 발음만 연습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3가지 말 관련한 예문을 책에서 보고 이제 이거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 115페이지의 예문 1번 봅니다. They are supposed to arrive tomorrow. 그들이 내일 도착하기로 추정된다. 라고 하면 도착할 것이다 라는 예상일 수도 있고요. 도착해야 한다는 의무일 수도 있긴 있어요. be supposed 자체가 뭐뭐 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면 그걸 예상하는 건지 그래야 한다는 건지는 이 문장만 가지고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be supposed 자체가 추정된다는 말일 뿐이고 그게 예상인지 의무인지는 맥락으로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일단 이 문장은 내일 올 것 같아 이런 의미일 수 있어서 예상의 예로 적은 거고요. 2번 보면 You are supposed to listen to your parent. 이건 의무네요. Listen to your parent.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걸로 추정이 된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라는 의무로 들리시죠? 그런 의미인 것 같죠? You are not supposed to walk on the grass 하면 not을 붙이면 너는 잔디 위를 걸을 걸로 추정되지 않아 라고 하면 그러면 안 돼 이런 의미가 돼요. 우리가 허락하면 allowed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과 비슷한 의미로 supposed를 쓴다는 거죠. 마지막 that breed of dog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breed라는 좋은 표현을 보셨네요. 품종을 말해요. 품종. 그래서 개들이 이제 여러 종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저 품종이 it's supposed to be good with kids.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좋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하면 아마 그럴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상일 수도 있고 현재적인 상황,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추측일 수도 있고 미래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낫과 함께 금지를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걸 보셨어요. 우선은 be supposed to라는 표현 자체를 명확히 하시고 의미 자체는 뭐뭐 할 것으로 추정되다인데 예상이나 의무나 추측이나 이런 걸 의미한다 하면서 연습해보죠. 그 다음에 5번 He guessed her age. 그녀의 나이를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as 뭐로 추측했냐면 as 14 or 15으로 추측을 했다라는 문장. 6번 봅니다. I imagine that 나는 대절을 상상해. She finds her school very satisfying 했는데 지금 여기 문장에서 find란 동사가 I imagine that 아마 내가 상상하기에는 I imagine that she finds her school very satisfying 했죠. find란 동사 다음에는 대상 이것을 이럴 거로 라고 대상어와 대상모를 나란히 쓰는 이런 패턴을 굉장히 많이 취해요. 그래서 이 find가 나오면 물론 이제 find가 물건을 찾다라는 말이면 나는 찾았다 무엇을 어디에서 라는 장소가 나와야 되지만 find는 물건을 찾다와 이럴 거야 라고 알아채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니까 알아채다라는 뜻일 때는 I imagine that she finds 그렇구나 라고 알아챘다 할 때는 무엇을 이러하다고 라는 이런 대상어와 대상보호를 쓰는 패턴을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7번 I assumed 나는 추정했다. He was coming 그가 오고 있다고 추정했다. So 그래서 I was surprised 놀랬다. When he didn't show up 그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놀랬다. show up 이라는 좋은 표현 짠 하고 나타나다. 우리 저한테 나타나다는 동사 appear 사라지다 라고 하면 기억나실까요? 무슨 appear? disappear
생각 안 나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복할 거니까요. 예. 자, 그러면 show up, appear 적어두고 우리는 3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포즈는 끝났고 새로운 어근 tend를 보죠. attend. 그쪽으로 몸을 끌고 쭉 끌어서 그쪽까지 가는 거. 그래서 우선은 참석하다. 참석하다 말고도 몇 가지 뜻 보죠. 그는 attended a meeting after school. 수업 후에 회의에 참석했다. 이렇게 한번 띡 참석하는 경우에도 쓰고요. Which school do you attend? 너 어떤 학교에 다니니? 우리는 이러잖아요. 어떤 학교에 attend 하니? 규칙적으로 어디에 참석할 때도 attend를 쓰고요. 그 다음 이건 좀 많이 다른데 She is attended by a nurse 24 hours a day. 하루에 24시간, 많이 아픈가 봐요. 24시간 a nurse에 의해서 간호를 받는다. 이런 말에도 attend를 써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쪽으로 몸을 끌어서 돌본다는 말로 attend를 쓴 거죠. 이게 이제 attend가 돌보다라는 말이 되는 것은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 자기 쪽으로 와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attendant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assistant라는 사람은 이제 assistant는 조수고 attendant는 조수라기보다는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 대표적으로 비행기의 승무원을 여러분 발음해 보시면 flight attendant라고 하는 거. 요게 attend가 왜 쓰였는지를 알기 위해서 attend가 참석하다 외에도 돌보다라는 말로 쓰는 것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tend 들어가는 이제 예문들이 워낙 좋아서 지금 적어놨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the city remains tense 하는데 이 tense는 쭉 누리다 보면 끊어질까봐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런 긴장된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tense한 긴장된 상태로 남아있다. After yesterday's bombing. 오, 폭격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tense. 긴장을 영어로 tension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형용사인 tense입니다. 바로 나오네요. smiling, 미소를 짓는 것은 relieves 하면은 이게 이제 가볍게 하다거든요. 이게 가벼운이라는 light를 뜻해요. 그래서 가볍게 한다. 이 무거운, 긴장이라는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가볍게 합니다. 텐션과 스트레스를 미소를 지으면 텐션 앤 스트레스를 relieves, 떨어뜨린다는 말이죠. 여러분도 공부하다가 자꾸 이렇게 웃어보세요. 저희 수업하면서 제가 많이 웃는데 여러분들이 예뻐서 웃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예쁘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강의할 수 있어서 기뻐서,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좋은 면을 생각하셔서 Smiling relieves tension and stress처럼 이런 상황 만드시면 공부가 더 잘 될 거예요. 자, 나는 물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서 if라는 말은 혹시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나는 물었어요. 혹시 ask 다음에 if가 아주 잘 어울리는데 혹시 다음에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나는 물었다. 혹시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if는 whether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죠. I asked whether I could extend my vacation 했는데 extend라는 말은 밖으로 잡아 끌다. 그러니까 나의 vacation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는데 이걸 더 끌어. 그래서 연장하다라는 좋은 단어입니다. 좀 이따가 extend의 형용사형인 광범위한이라는 형용사 extensive를 표제어로 보시게 될 거고요. 다음 how long 의문사 다음에 동사, 주어, 본동사 이렇게 의문문이 나왔네요. How long do you intend to stay in Paris? 했고 intend는 안으로 끌어가 보면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하다. 그러니까 뭐뭐 할 것으로 의도하다라고 to가 자주 나오고요. 그래서 how long do you intend to stay in Paris? How long do you intend to stay in Paris? 여기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려고 의도하세요. She closed her eyes. 눈을 감았고요. And pretended to be asleep. 아마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 타고 가다가 누가 나타나니까 closed her eyes 하고 pretended to be asleep. 잠든 채 했다. 이런 문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pretend. 앞으로 몸을 끌다. 모모인 척하다. 원래는 좀 잘난 척하다. pretended. 자기는 사실은 이제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몸을 앞으로 끌어서 자기가 잘나고 뭐 똑똑하고 뭐 이런 척하다. 거기서부터 기원을 해서요. 다양한 뭐뭐한 척하다는 의미로 쓰이죠. 뒤에 투부정사가 자꾸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단어 여러분 tense. 잠깐만요. 문제 바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뜻 다시 확인할게요. tense는
쭉 늘려져 있는 팽팽한 긴장된 tension 긴장 extend 밖으로 쭉 늘려서 연장하다 intend 자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의도하다 pretend는 앞으로 늘려서 뭐뭐인 척하다 돈 많은 척 똑똑한 척 잠든 척하다 pretend to be asleep 예, 이런 거 보셨고 자 이제 우리 practice 풀어봅시다. My mom class every Thursday and every Tuesday and Thursday. 어머니가 수업에 다니시는군요. 그러면 수업에가 나왔으니까 attends를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는 his vegetable garden 그러니까 garden은 정원인데 우리가 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밭. 그걸 흔히 vegetable garden이라고 하고 그것을 잘 뭐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동사가 필요하니까 이런 건 빼고요. 연장했다, 늘렸다. 이건 말이 되죠. 그걸 이렇게 his vegetable garden 이 정도 있었는데 이걸 늘렸다. 거기에도 extend를 기간을 늘리거나 또는 공간을 넓힐 때 extend를 쓴다는 걸 연습할 수 있겠고 they are working. 그들은 일하고 있는데 under great 어쩌리 to meet the deadline 하면 그 마감 기한을 맞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meet the deadline 이 표현도 아주 좋은 거죠. 마감 기한을 맞추려면 스트레스 그리고 긴장, 텐션 아래서 일하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은 they were dinosaurs. 그들이 공룡인 척하면서 놀았다는 거죠. 그래서 the children 뭐뭐인 척했다라는 동사 pretended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retended 다음에 to를 쓰기도 하고 대절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군요. 자 이제 워드맵. 자 attend에서 우리가 tend가 이렇게 팽팽하게 느리다라고 공부한 단어는 거기 써있지 않았지만 텐트부터가 그런 거예요. 팽팽하게 느리는 거. 그 다음에 긴장된 이라는 형용사 tense 또 긴장이라는 명사 tension 기간이나 공간을 늘리다 extend 뭐뭐 할 의도이다 intend 뭐뭐 하는 척하다 pretend 이런 거 보셨죠? 자 그럼 attend하고 품사만 다른 단어들 attention 이거 좋은 단어 attention 집중이죠? 그쪽으로 쭉 그쪽으로 그러니까 주의가 그쪽으로 뻗어 있는 거 attention 그 다음에 attend 아까 말했던 도와주는 사람 attendant 이런 거 볼만하고요. 그 다음에 attendance라고 하면 출석이라는 명사 attendance 이런 것도 볼만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뜻이 비슷한 단어 참석하다 하면은 참석한이라는 대표적인 형용사 present 어디에 참석하다 이러려면 be present at 이러는 거 좋고요. 여러분 이것을 반대말 absent 결석하는 우리 지난주에 한번 잠깐 나왔는데 AB가 A에서 멀어져서 away였죠. absent는 결석한이고 present는 참석한이고 absent 다음엔 absent from을 쓰고 present 다음엔 s 쓰고 이럽니다. 자 그러면 참석하다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돌보다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어제였네요. 어제 봤던 look after 라든지 take care of 이런 표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17페이지 예문 보죠. 예문을 이제 다 읽지 말고 그러면 이번에는 짝수번만 좀 읽어볼까? 예문이 되게 많으니까. 자, 6번에 You will learn more. 너는 더 많이 배울 것이다. If you pay attention in class. 수업에서 집중을 하면 pay attention이 집중하다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pay라는 동사를 쓰는 것은 pay가 원래 지불하다잖아요. 그러면 지불하는 건 일종의 주는 거예요. 근데 언제 기부라 그러고 언제 pay한다 그러냐면 주는 거는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고요. pay라는 거는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줘야 해서 마땅히 해야 돼서 주는 것. 그러니까 좀 더 정중하게 말할 때, 좀 더 정성스럽게 말할 때 그냥 기부한다고 안 하고 pay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땅히 드려야 될 주의 집중이라는 의미에서 pay attention 흔히 이렇게 쓰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방문하다 이럴 때 pay a visit to somebody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뭐 왜 돈 낸다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pay가 원래 돈 낸다긴 하지만 돈을 낸다긴 하지만 마땅히 드려야죠 하면서 줄 때 pay를 쓴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사람을 찾아뵙다라고 하는 정중한 표현 pay a visit 같은 것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말고 8번 봅니다. attendances 하니까
그러니까 출석들 at the concert. 그래서 콘서트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가 하는 참여율 같은 것이 떨어졌대요. Went down after the price of tickets increased. 그래서 티켓 값이 휙 올라가니까 떨어졌다는 거죠. 참석 보셨고, 자, 10번 봅니다. The whole family was present at the wedding. 해서 be present at 잘 보셨죠? 해석이 별로 필요가 없네요. 12번 all the neighbors. neighbor 스펠링이 좀 어렵죠? 어려우면 연습. N-E-I-G-H 잠깐 봐가면서 어려우면 연습. neighbors, all the neighbors 자꾸 써보세요, 여러분. 5번 쓰고 안 쓴 사람, 5번 쓴 사람, 10번 쓴 사람 다르기 마련이잖아요. 노력합시다. 우리 몸을 씁시다. 그래서 neighbor, N-E-I-G-H-B-O-R, B-O-U-R. all the neighbors take very good care of their gardens. 정원들을 잘 돌본다. 그래서 잘 돌본다. 우리가 보통 돌보다 하면 take care of라고 하지만 매우 잘 돌본다 하면 take very good care of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이제 33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는 지금 쭉 잡아 느리다라는 뜻의 tend를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광범위한 정도로 해석하는 extensive를 표제어로 보겠습니다. 밖으로 쭉 잡아 느리다, 연장하다. 그러면 연장된, 그래서 넓은 이라는 형용사 extensive예요. The accident, 그 accident, 어떤 일이 훅 떨어진 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근 동그라미하고 뜻 쓰면 여러분도 따라서 하세요. 예. The accident, 갑자기 툭 떨어진 거. 그 사고가 caused, 야기시켰다, 원인이 되었다, 야기시켰다, 광범위한 훼손, 대체로 불가산명사죠. 그 다음에 이 훼손은 누구에게 미쳤냐면 both cars, 차 사고가 났군요. 그래서 both는 둘이니까 뒤에 반드시 복수를 쓰시고 두 대의 extensive damage를 cause 했다 라는 문장 보셨습니다. 광범위한이고, 자,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서 공부해 주시고 우리 tend 들어가는 다른 단어들을 또 예문 속에서 볼게요. 이제 먼저 예문으로 바로 가봅니다. 미건이란 사람이 suddenly 갑자기 announced, 자꾸 나오네요. 발표했어요. 그녀의 intention을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intend한 내용, 의도를 발표했습니다. 의도 다음에도 to, 뭐뭐 하려는 의도. to sell, 이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to sell 혹은 of selling 이 두 가지 표현을 쓴다는 거네요. intention to sell 하거나 intention of selling 둘 중에 어떤 표현을 쓰셔도 되겠고, 요거 빼고 to sell the house 이렇게 하는 게 간단하죠. 그래서 그 집을 파려는 혹은 그 집을 팔기에 대한 의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의도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intention, intend의 명사형으로 의도. I'm sorry I hurt you. I'm sorry that I hurt you. 대시 빠진 거고요. I'm sorry 다음에 이제 대절 쓸 수 있죠. 내가 너를 아프게 해서 미안해. 그렇지만 it wasn't intentional. 그게 의도적인 건 아니었어. 의도적인이라는 형용사 intentional로 보셨습니다. 다음에 he's been under intense pressure lately. 자, intense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tense는 긴장된이잖아요. 근데 in을 붙이면 intense는 강렬한이란 말이 돼요. 그러니까 in이 그냥 강조하는 의미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안으로라고 꼭 읽을 건 없고 그냥 강조로 intense pressure, 강렬한 압력 이렇게 연습을 묶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사람이 현재까지 전부터 있어 왔는데 intense pressure 밑에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이 표현 좋은데요. lately는 최근에를 뜻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하면 recently 하고 동의어로 lately 쓰는 건데, 여러분 late은 늦은인데 lately가 최근에니까 늦은 것과 최근이 왜 이렇게 모양이 비슷하지? 늦은 것과 최근이 뜻이 비슷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늦으면 어떤 사람이 늦게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최근에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이 뭐 늦게 2시에 혹은 그보다 늦게 막 왔단 말이에요. 그럼 가상 그 사람이 최근에 온 거죠. 지금으로부터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늦게라는 말과 지금으로부터 가까우니 관련이 있죠. 헷갈린다. 좀 생각해 보시고 late은 늦은, lately는 최근에 그렇다는 걸 좀 고정시켜서 연습해 보세요. 딱 머릿속에 가져보십시오. After 6 months of intensive training. 그런데 intensive 이렇게 말하면 또 집중적인 이라는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텐시브 트레이닝을 하고 있죠. 매일매일 5개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단어를 공부를 하고 있으니 이게 인텐시브 트레이닝이죠. 그래서 집중적인이라는 말이니까 광범위한이라는 extensive하고 구분을 잘 해주셔야겠어요. extensive는 넓다는 거고 intensive는 하나가 확 이렇게 되게 이제 강도 있게 intensive하고 내용상 좀 연결이 있네요. intensive training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하십시오. intense pressure, intensive training 집중적인 훈련을 6개월 동안 한 후에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be ready to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ready 다음에 to 아주 잘 붙어 다니고 fly the aircraft. 6개월 연습해서 그걸 intensive training을 해서 aircraft를 fly 할 수 있게 됐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한 tense 들어간 단어도 확인할게요. intention 하면은 intend에서 나온 의도. intentional 하면 의도적인. 그다음 intense는 강렬한, intensive는 집중적인. 이 4가지 말 넣는 practice 풀어봅니다. We have no 업은 나왔네요. 우리는 give up. 예, give up. 주고 손 든다. 포기한다. give up. 포기하겠다는 의도가 없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So we have no intention of giving up. 그다음 they offer an language course for beginners.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어느 정도의 beginner 이게 아주 쉽진 않지만 beginners를 위한 그 강도 높은 language course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니까 강도 높은이라는 말 intensive 넣으시면 되겠고 festivities began festival 같은 여러 가지 축제들이 시작했는데 강렬한 열 of the midday sun에서 한낮, mid는 중간이니까 낮의 중간, 한낮, 뭐 12시에서 2시, 한낮 태양의 강렬한 열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강렬한이란 말 intense heat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reading이 is reading as many easy books as possible for pleasure 했는데 as many 이러잖아요. 가능한 한 많이 읽는 거예요. 쉬운 책들을 as possible 가능한 한 그만큼 많은 쉬운 책들을 그냥 재미로 읽는 것 이런 거는 하나를 열심히 읽는 건 intensive reading이고 여러 책들 쉬운 거를 많이 읽는 거는 extensive reading이라고 한다. 이런 문장입니다. 여러분 또 읽기를 할 때 2가지 대표적인 방법이죠. 이런 우리가 교재를 공부할 때는 여기도 물론 문장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걸 또 보고 인텐시브하게 막 분석해 가면서 또 외워가면서 표시해 가면서 공부하는 건 인텐시브 리딩이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좀 꽉 잡은 다음에는 넓게 읽어서 노출, exposure를 넓혀서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이런 것도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서 파워워드 공부할 때 여러분 페이지 보시면 파워워드 공부 방법에서 37페이지를 보시면 파워워드의 파워 리딩으로 확인하기 이랬잖아요. 이게 extensive reading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을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은 교재 읽어보시고 대학생들이면은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한 내용들 또 관심 있는 내용들 많이 영어를 읽다 보면 이 단어 알겠어 이러면서 읽어보세요. 모르는 게 좀 있어도 좀 넘어가면서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이런 extensive reading을 많이 하시면 intensive reading은 좀 힘들죠. for pleasure가 아니에요. 사실 이제 no pain no gain 할 때 그 pain이 좀 있죠. 근데 이 pain을 가지고 얻은 걸 가지고 이제 extensive reading을 하면서 pleasure를 얻게 되는 이게 오른발 왼발처럼 같이 가지면 정말 공부가 잘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워드맵 만들게요. extensive에서 우리가 이제 물론 품사가 다른 단어로 extend를 공부할 거예요. extend 쭉 느리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extensive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extent라는 단어도 공부할 거거든요. extent는 범위예요. 늘렸을 때 어디까지 가는가 하는 범위. 이것도 아주 좋은 단어고요. 그리고 또 연장이라고 하는 명사 extension 스펠링이 맨날 헷갈리는데 아이고 요거는 스펠링이 아니고 extension 예. 연장이라는 것도 아주 많이 씁니다. 이거 공부할 건데 이쪽에서 먼저 이런 시리즈처럼 intend 의도하다 의도라는 명사 intention 그 다음에 강렬한이라는 형용사 intense
그 다음에 집중적인이라는 형용사, intensive 이런 걸 봤었죠. 예. 이렇게 여러분이 외워서 적어보시고 나중에 intent 이런 것도 나오게 되면 여기서 왔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이 있겠죠. 이거 의도라는 말로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중학과정에서는 이 정도에 집중하자고 적어놨고요. 그러면 요 세 단어 들어가는 예문을 볼게요. 5번 예문 봅니다. We were shocked. 아 이게 뭐야 이렇게 쇼크 받았어. We were shocked by the extent of the damage. 그래서 그 훼손의 범위가 너무 extensive해서 어머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정말 큰일 났네. 이런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 shock이에요. We were shocked by the 이것에 의해 쇼크를 받았다. 아주 데미지가 컸나 봐요. 그리고 6번 extension이라는 연장이라는 말 다음에 어디에 라는 전치사 on이 자주 나온다는 거는 되게 평상시에 공부를 자꾸 해두셔야겠습니다. 좀 이런 거는 외워야죠. 뭐 연습해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되게 쉽게 외워지는데 extension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겠어요. 이럴 때는 저는 이래요. 저도 사실 extension 다음에 on을 쓴다는 걸 정확하게 외워놓지 못했거든요. 어떤 건 쉽게 외워지잖아요. 예를 들어 solution 다음에 to 하면은 해결책 어디에 이런 건 의미상 되게 자연스러우니까 쉽게 외워지는데 extension 무엇의 연장 이렇게 할 때 on을 쓴다는 건 좀 외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반복해서 외워야지 깜지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잠깐 근데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하면 깜지 만들면 금방 잊어먹잖아요. 뭔가 좀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면서 막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extension on on이 여기 있고 여기도 on이네요. 이러면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문 보죠. I'm going to ask for. 여러분 ask for 같이 묶어서 동그라미로 묶어주세요. 요청하다로 너무 많이 같이 다녀요. ask for an extension on this assignment. 과제라는 중요한 명사 assignment를 보셨고요. this assignment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deadline. 그것의 연장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장인데 어디에 연장이냐 할 때 전치사 on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extensive의 동의어로 넓은이면 wide하다 그리고 또는 broad하다 이런 단어들이 동의어 되겠네요. wide와 broad 중에서 이제 wide는 정말로 쉬운 단어고 broad는 약간 좀 추상적이고 또는 어른스러운 표현이라는 거. 예문 The swimming pool이 is 15 feet wide래요. 15 feet 했는데 15 feet a foot, 1 foot 그러면 1 foot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feet라고 말하지만 1이면은 foot 쓰시고 2, 3, 4 복수면은 feet 쓰는 겁니다. 원래 발 사이즈에서 왔어요. 그래서 보통 하나의 foot은 한 30cm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15 feet이니까 한 4.5m 되는군요. 폭이 4.5m다 이럴 때 15 feet wide 이렇게 형용사 쓰는 거. 우리가 왜 15살이다 하면은 15 years old 이렇게 쓰는 것처럼 여기다가 복수형에 맞게 명사 쓰시고 그 뒤에다가 형용사 쓰면 폭이 어떤지 나이가 어떤지 높이가 어떤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8번 보면 there was 이랬어요. there was 하면 있었다죠. 단수계가 있었다. broad agreement 폭넓은 동의가 있었다. 그러면 agreement 다음에 또 on을 써서 무엇에 관한이라는 의미로 on을 써서요. on the new rules에서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에 관한 폭넓은 broad한 합의가 있었다. 이런 문장. 자, 그 다음에 규모가 큰 것에 huge하다 또는 vast하다 이런 것도 여기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발음을 할 때 huge, vast 이러지 마시고 넓은이니까 우리가 넓은 이렇게도 말하지만 넓은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더 뜻이 잘 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때도 huge하다, vast하다 이렇게 좀 감정을 실어서 발음을 해보세요. 둘 중에 huge가 wide처럼 그냥 일상적인 말 그 다음에 vast하다 뭐 광대한 이런 것처럼 좀 어른스러운 표현. 예문 She arrived at the airport. 그녀는 she arrived at the airport. 공항에 도착했는데 carrying two huge suitcases. 그래서 짐가방이 엄청 컸나 봐요. 이럴 때 huge였고요. 그 다음에 the Sahara Desert. 여러분 사막 앞에 the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막이 이제 보통 크죠. 사막 이름에는
덜을 붙여서 말합니다. The Sahara Desert is vast. 아주 광대하고 넓다. 자, 그 정도 하고 34번 commit 들어갑니다. commit은 이제 모든 걸 해서 보낸다라는 말이 범행을 저지르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굉장히 결심하고 하다. 이런 말을 써요. 책에 보시면 두 가지 뜻이 나오고 있죠. 예문. He was sent to prison. 여기까지 표현 좋네요. 그는 보내졌습니다. 수동태. 감옥으로 보내졌어요. 투옥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유가 나와야겠네요. 감옥에 간 이유는 for a crime that he didn't commit. 어이구.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았던 범죄 때문에 감옥에 갔다 이런 경우가 있긴 있죠. 자, 범행을 저지르다로 쓴 경우고요. 그 다음에 the government, 정부가 must commit itself, 자기 자신을 어디에 확 보내야 된다.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 improving healthcare에서 이제 의료 보험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향상시키는데 자기 자신을 확 보내야 된다. 해서 결심하고 행하다 할 때는 commit 자기 자신 to 이런 패턴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이제 밑 들어가는 다른 단어를 볼게요. 자, admit 인정하다, 자기 쪽으로 받아들이다. 대체로 안 좋은 상황. 그래 그 맞아 내가 잘못한 거야 이런 거를 인정하는 거, 자기 쪽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인정하다라고 보통 해석하고 아니면은 이제 사람을 받아들일 때도 admit 한다 그래요. omit 이라는 말은 생략하다란 말인데 하고 보내버린다. 이거 빠졌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생략하다. permit 프로네스루죠. 관통하에서 보낸다라는 게 허락하다. 너무 많이 써요. permit 허락하다. 공부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고 submit 전에 봤네요. 표제어로 본 것 같아요. 밑으로 보내다가 제출하다. transmit 중계방송하다라든지 송신하다. 정보를 보내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뜻 한번 적어진 걸로 확인하고 admit은 불리한 것을 인정하다. 그래, 내가 받아들일게 라는 인정하다. 아니면 들어오세요 라고 입장을 허락하다. 어떤 대학에 어드미션을 받았다. 이런 식의 말을 쓰죠. 그러니까 입학 허가 이런 말을 어드미션 할 때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omit은 생략하다, 빠뜨리다. permit은 허락하다, submit 제출하다, transmit 전송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연습하시는 건 여러분끼리 하기로 하고 우리 같이 문제 풀자. photography 사진이 is not 뭐뭐 inside the museum. museum 박물관 안에서는 사진이 뭐 되지 않죠? 허락되지 않습니다 할 때 is not permitted. T 두 번 쓰는 거 확인해 주시고 that the information was 뭐뭐 from the document. 그러면 그 서류로부터라고 했으니까 from이 나오니까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생략되었다. 오미리. 다음에 no one will be to the club without valid. valid라는 말은 가치라는 단어 value와 관련이 있으면서 유효한이란 말이에요. 유효한 ID. 그러니까 이게 신분증. 그게 없으면 클럽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겠죠. valid ID가 있어야 들어와질 수 있다. 그래서 입장 허가하다라는 말 admitted. 그 다음에 you must your application before January the 1st. January the 1st. 1월 1일 전에 당신의 애플리케이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말일 테니까 submit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잘 외워주셨어요? 이렇게 손바닥에 5단어 suppose, attend, extensive, commit, dismiss 적으시고 또 단어장 만들어서 낮에도 잠깐 보고 아니면 책 가벼우니까 갖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도 보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예, 곧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동 중에 잠깐 자꾸 들어보시고 반복해서 많이 여러분 걸 만드십시오. 자, 이제 워드맵 만들어 보죠. 저는 사실 진짜 그렇게 확신해요. 여러분이 저는 진짜 제가 20년도 넘는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영어 강의를 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 진심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파워워드 3권을 한 권이라도 제대로 공부하시면 정말 실력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3권 다 공부하면 단어 때문에 고생을 안 해요. 진짜 단어 너무 자유로워요. 그리고 문장을 잘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잘 안 하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고 여러분 열심히 잘 해보시고 또 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하면 강수원닷컴에 글을 쓰세요.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죠. commit, MIT. 뭐였냐면 이런 단어들. 이거 생각나시죠? 예. omit, 또 permit, submit, 그리고 뭐죠, 여러분? transmit. 여러분들 이렇게 적으면서 뜻 기억해 주세요. 자, commit. 다른 단어. 이건 동사고 명사형. 아주 중요한 단어. commitment. 결심, 결의 이런 명사. 어떤 일을 확 하기로 마음 먹는 것. 혹은 뭐 저지름일 수도 있긴 있지만 보통은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의.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로 결심한 상태에 committed. 거의 to가 붙어 있어요. 어디에 자기를 결의해서 받쳐져 있다. 받쳐진 상태다. 이렇게 있는 좋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나쁜 일을 저지르다라는 말은 그다지 이제 동의어가 많지 않아요. 뭐 그냥 do라는 말을 쓰면 되겠죠. 하다 계열로. 그런데 헌신하다라는 말로는 dedicate와 devote이라는 말을 영어에서 많이 씁니다. 영어에서는 뭔가 이게 헌신한다라는 그런 개념 또는 희생한다 이런 개념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해요. 제가 요새 그 그리스 고전을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문화나 철학은 거의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 이쪽 사람들, 그 아테네에 살았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재생산되면서 서양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을 읽다 보니까 특히 요새 읽는 건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이 헌신이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머릿속에 투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걸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페르시아의 엄청난 계군, 그 옛날에 2500년 전에 500만 명을 끌고 그리스로 갔대요. 싸우려고, 페르시아의 왕이. 근데 그 500만 명을 맞아서 아주 소수의 그 아테네나 스파르타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정말. 물론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 그 상당한 사람들이 이게 명예로운 일이다라는 걸 가지고 자기를 헌신하고 바쳐서 그 500만의 페르시아 군대를 몰아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 헌신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주 투철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말을 뭘 언제 쓴다고 이랬거든요. 우리가 뭐 헌신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서양 문화에서는 그 옛날부터 이게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dedicate에 대해서 보면 나는, 스펠링 제가 잘못 썼네요. dedicate. 말하다에서 왔어요. 딕셔너리 할 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말하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걸 실행한다는 게 dedicate의 뜻이고, devote이라는 말은 역시 여기 VOT가 맹세하다라는 vow에서 왔군요. 그래서 이 서양 문화에 또 말을 중시하는 문화. 그래서 dedicate, 나는 꼭 하겠습니다. devote, 저는 맹세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단어에 헌신하다에 들어가 있고, 이거 가지고 예문을 볼게요. 여러분, 저 먼저 이제 1번, 2번 저부터 보겠는데, 이 4개의 문장에 다 to가 다 보여요.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1번에도 commitment to, to의 동그라미. 2번에도 committed to. 3번에도 dedicated his life to scientific research. devoted most of her free time to charity work. 다 to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친다는 건 어디에 바치는지 to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문. The boss, 사장님이 noticed, observe와 동의어로 봤던 단어. 눈치챘습니다. noticed. 뭘 눈치챘냐면 her strong commitment. 그녀의 강한 commitment, 결심, 이걸 봤어요. 어디에냐면 to her work.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해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의를 눈치챘습니다. 칭찬하셨겠네요. 다음 2번 she's committed to the job 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기로 자기가 이제 헌신하고 바쳤다라는 표현 보셨고, 3번 봅니다. 그는 he has dedicated his life. 자기의 평생을 dedicated, 난 이걸 하겠다라고 말하고 바친 거예요. to scientific research, 과학 연구에. 다음 마지막, she devotes most of her free time. free time 대부분을 어디에 바치냐면 to charity work 해서, 아까 여러분 charity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cherish, 소중히 여기다 했던 그 단어. 그래서 자선입니다. 자, 마지막 단어 dismiss. 이제 우리한테 꽤 익숙한 여기저기로 흩어보내다. 해고,
보통은 되다라는 수동태로 쓰는 거. 그는 아마 최근에 해고됐다는 얘기겠죠. 현재 완료를 쓴 건 최근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has been dismissed from이 자꾸 나오고요. from his job 이유는 because he was lazy. 아까 봤던 같은 문장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the bell rang 벨이 울렸고요. and the teacher dismissed the class 가세요 집에 가세요 하고 흩어서 보내는 거 해산시켰다라는 문장. 그들의 증거가 their evidence was dismissed 무시됐다는 얘기. 아 저리 치워 무시됐어요. 다음에 as가 많이 나옵니다. 무시하다 다음에는 뭐뭐로 무시되었다라고 이유가 뒤에 as로 표현이 되는데 completely worthless 가치 없다라는 말로 무시되었다 이런 구조까지 보셨고 자 이제 miss 들어가는 다른 단어로 이제 세 개 간단하게 보죠. admission 입장 허가 혹은 인정 아까 admit의 명사형 permission 허락 emit이란 단어도 있어요. 밖으로 내보내다 밖으로 보내다예요. 그야말로 emission이라 그러면 대체로 배기가스 같은 거 자동차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 매연 같은 거 emission 뭔가 내보냄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특히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말하는 것. 자 그럼 이제 뜻 잘못의 여기 인정 여기 빠졌네요. 그리고 permission 허락 그리고 배기가스 보셨고 practice 풀어봅시다. 자, I have to get something to use the car. The car를 사용하게끔 뭐를 얻어야 된다. 그럼 뭘 얻어야 될까요? 허락, 예. I have to get permission. permission 불가산 명사예요. 해도 괜찮아 이런 말 전체적으로 해서 permission은 복수형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과 달리 만약에 하나에 딱 허락 이럴 때는 아까 그 permit이라는 동사 있잖아요. 이게 허가증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a permit 혹은 permit 이런 것이 가능한 명사로도 쓰이고 permission은 그 말 이런저런 말이어서 그 마치 information 또 evidence처럼 그러니까 양적으로 취급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the museum이 doesn't charge라는 말 좀 해석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게 지금 설명하려면 너무너무 길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어가 museum이기 때문에 charge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비용을 부과하다 이런 의미인 줄을 museum으로부터 알게 돼요. 그래서 museum이 비용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charge 하면 무엇에 비용을 부담하냐면 박물관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charge admission 이렇게 들어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charge에 대해서 우선은 그 no charge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비용 없음 할 때 무료임 할 때 no charge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채워 넣다라는 말 뭔가 부담 같은 걸 준다는 말이 charge의 뜻인데 우선 여러분 charge를 생각할 때는 그 충전을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 충전할 때 그걸 charge 한다 그러거든요. 휴대폰 안에 그 전력을 갖다 붓는 거죠. 그래서 뭐를 붓다 보면 무거워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담이나 비용이나 이런 걸 부과하다라는 말이 된다는 것을 먼저 채워 넣는다. 휴대폰 충전 그거 관련해 전체 만들어 가보도록 하죠. 그 다음 학생들이 were 어쩌리 early because of the snowstorm 해서 폭풍우가 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찍 해산되었다. 그런 의미. 그래서 were dismissed early 해야겠고 we are trying to reduce the more of greenhouse gases 하면은 좋은 표현 온실가스라 그러죠. 이산화탄소 같은 거 온실가스의 방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니까 들어갈 말은 emission. 자 이제 워드맵 그리겠습니다. dismiss에서 miss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무슨 미션으로 끝나는 명사형을 몇 개 봤어요. 여러분 이거 자 admission 인정이나 또는 입장 허가 그다음 permission 허락하는 말 불가산 명사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미션이 있었죠? 배기가스 같은 거 emission 아까 뭐 제출 이러면 submission 대체로 미션을 붙이면 단어가 명사형이 되고요. 근데 이 단어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의 명사형 해고 이럴 때는 dismissal 이렇게 AL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해고하다라는 말은 뭐 불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fire한다 이러죠. 또는 놓는다에다가 떨어뜨려 라는 말을 넣어서
자기 회사에 붙어있던 사람을 떼어내서 놓는다라는 레이오프라는 말이 있는데, 이 fire라 그런 거는 이제 나가버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른다 이런 말처럼 기분이 듣기 나쁜 말이고, 레이오프는 이제 회사 사정으로 좀 정리해고를 해야겠다, 그래서 좀 더 감정이 상하지 않는 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문 볼게요. 1번, She is bringing a case of unfair dismissal against the company. She is bringing, 가지고 오고 있다. 뭘 가지고 오냐면 a case 할 때 이 케이스도 뭐 상자도 케이스라 그러고 케이스도 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자인 데다가 소송을 또 케이스라고 한다는 거,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가봅시다. 주로 두 가지 경우로 쓰죠. 상자 케이스 아니면 소송. 그래서 그녀가 하나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가지고 온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죠. 부당 해고입니다. unfair dismissal. 그리고 against는 이렇게 반대쪽이라든지 대항, 대적 이런 말이니까 이 부당 해고가 좀 싸우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자가 누구냐라는 걸 against로 표현했고, 그 회사에 대항해서 이 부당 해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다음 2번이요. He's the person. 그는 He's the person. 이러니까 이 is는 has일까요? is일까요? 예. 그가 그 남자를 가지고 있다 말이 안 되죠? 말고 he is the person. 그는 그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다라고 했으니까 뒤에 수식이 필요해요. 뭐 한 사람이냐면 responsible for hiring and firing 해서 여기 중간에 who is가 생략된 겁니다. who is는 뻔하기 때문에 흔히 생략하고, responsible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 다음에 for를 쓰는 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 꼭 하세요. hiring과 firing, 그래서 인사를 책임지는 분이시군요. 다음 3번, they've had to cut back production. cut back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 아주 많이 쓰는데, 한 단어로 말하면 reduce 혹은 decrease, 줄인다는 말, 잘라서 조금 뒤로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앞으로 나오는 걸 잘라서 뒤로 줄이는 거. cut back production and lay off workers. 사정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자기 회사 사정으로 직원들을 해고시키는 건 lay off라고 한다는 것.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2주가 끝났습니다. 예, 주말 동안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예,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